뭐 자동차 화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 그렇죠? BMW 520D 아마 모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 모 기자가 공교롭게도 이제 BMW 520D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걸 기사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팩트가 돼서 아마 모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화재 그러면 BMW 520D만 불나나요? 천만에. 뭐 전 세계 도로 주행되는 자동차 중에서도 보면 수입차 BMW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많아요 자체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차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BMW 520D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하루에 10대에서 11대꼴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방송도 공정성이 좀 미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뭐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수대 물이라도 떠다가 불 수는 있잖아요. 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뭐 주행 도중에 차가 전복돼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주행 도중에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탑승자, 인명구조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그거 하나. 또 내 차에 어떻게 돼요? 소화기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서 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어떤 거 교통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실제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화재는 미연에 우리가 좀 방지하는 게 어떤 거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가 뭐 자동차 화재 원인별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부주의도 무시를 못합니다. 부주의.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마 담배 끊은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뭐 부득불 뭐 차에서 담배 필 때 어때요?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내리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운행 도중에 뭐 우리가 담배를 뭐 태우는데 다 다릅니다, 자체가. 어떤 분들은 유리를 어때요? 10분의 1만 내리신 분들, 용기가 쫙 빠져나가 있던.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쫙 내리고 담배를 뭐 태우는데요. 우리가 담배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들고 오십시오. 어때요? 차가 주행을 하면 앞쪽은 어떻게 돼요? 연기가 빨리 나가죠, 그렇죠? 달리던 속도에 비례해서 와류 현상이 납니다. 공기 저항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담배째를 떨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내 차로 들어오잖아요. 다시요. 자, 담배불을 다 껐습니다. 팅 하고 껐는데 어떻게 돼요? 재수없게 내 차 안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뒤 적지야 화물차 뒤 거기에 어떻게 낙하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주의 결국 내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게 이제는 정기적 요인을 앞섰어요. 자, 자동차 왜 화재 발생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왜 화재 발생하죠? 대부분 보면 열받으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동차가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전자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라는 놈이 실시간 엔진의 온도를 감시합니다. 피드백을 해요. 85도야? 그러면 알았어. 컴퓨터는 뭐라 그래요? 야, 전동팬 구동시켜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전동팬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냉각수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럼 컴퓨터는 뭐라 그래요? 뭐야? 알았어. 운전자한테 느끼게끔 출력을 줄여버려요. 이제는요. 연료를 제한합니다. 그래도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더라. 커먼레일 차량 100%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어요. 자, 일부 승용차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렇게 적용되더라.
그래서 과열에 의해서 불이 난다는 것은 뭐 전자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버스 아니면 화물차, 특장차 이런 차량들이 엔진 과열에 의해서 왕왕 화재는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뉴스에 보면 뭐라 그러던가요? 대형 화물차, 버스 뒷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어떤 그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실제로 패드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라이닝과 패드는 다르다. 자, 패드 형식은 우리가 손바닥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차종에 따라서. 이건 노출되어 있어요. 디스크 드럼. 그래가지고 어떤 방열이 잘 돼요. 이게. 그래서 제동 효과가 좋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어떤 마찰제, 성면가루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머물지 않아요. 바로 실제로 어떤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제동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모든 차량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패드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뭐 승용차 그러면 앞뒤바퀴 다 적용됐잖아요. 근데 대형 화물차들, 버스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라이닝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슈 타입. 왜? 큰 화물을 싣고 적재를 하다 보니까 제동 효과가 커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드럼이 있잖아요. 드럼. 밀폐된 드럼. 그래서 이 안에 열이 축적되면 이게 과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있습니다.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바뀐 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동차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배기관. 자, 가솔린, LPG, LPI. 승용 차량들은 유해가스를 무해가스로 변환시키는 3원 촉매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장착 다 돼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젤 차량 배기가스를 어떻게 돼요? 줄이기 위해서 DPF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두 가지 부품이 작동되는 온도가 600도더라. 말도 안 돼. 에이, 무슨 600도야 그게. 배기가스. 그럼 자동차 화재 발생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불이 나려면 불꽃이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어떤 저망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과열만 됐지 어떻게 돼요? 화재로 거의 이어지지 않습니다. 혹 여기에 600도까지 상승되는 온도에 엔진오일이 주룩주룩 새요. 아니면 변속기 오일, 파워스티링 오일이 누이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날리게 되면 이게 화재로 발생합니다. 화재가요. 그래서 엔진 과열보다는 오일류 또는 연료가 엔진에서 연료가 새는 거예요. 새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화재예요. 이게. 또 이게 이제 겨울철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을 나들이 가는데 낙엽이 쫙 쌓인 데를 나도 모르게 잔디가 무성한 데를 어떻게 돼요? 모르고 이제 주차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실제로 낙엽이나 잔디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지금 나온 RV, SUV, 그 다음에 승용차, 뭐 택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본넷들을 열어보면 뭐예요? 본닛 열면 엔진 커버 있죠, 그렇죠? 탑시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있는데 아마 이게 관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걸 빼버렸어요. 이 탑시드 뺐습니다. 빼가지고 어디다 놔뒀느냐? 숨겨놨습니다. 언제 쓰려고? 혹시 내가 이 차량을 중고차를 판매할 때 그때 다시 장착해 주려고.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중후하고 멋있어. V6T, VVT 얼마 멋있어요. 멋있기는 뭐가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자, 이 탑시드라는 게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내가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그쵸? 연료가 주룩주룩 새. 예를 들면. 자, 연료가 실제로 커먼드 차량 보면 어떻게 돼요? 리턴 호수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연료가 셉니다. 근데 탑시드가 씌워졌기 때문에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또 이 탑시드라는 놈이 엔진열이 팬이 작동되거나 엔진이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열을 방출시켜야 돼. 방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이 열에 의해서 결국은 변형 아니면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비업소 가시거들랑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정비사한테 기사님, 사장님, 내 차 탑시드 이거 한번 탈거해가지고 이상 있는지 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안에 있는 부품들이 손상이 빨라집니다. 열에 의해서. 또 실제로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스파크 플러그 배선에 보면 고압이 전기가 새요. 모르고 있잖아요. 가려져 있어서. 연료가 또 누유됩니다. 모르고 있어요. 자체가. 아마 제작사한테 저는 의문을 던져봐요. 왜 만들었을까? 품이 중하고 멋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기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기 합선으로 해서 불이 난 경우가 많은데요.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정비사가 잘못했습니다. 정비사가 어떤 부품을 탈거하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휴지 박스를 탈거했어요. 했는데 이걸 조여야지 하면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작동은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하에 따라서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접촉정에서 열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실제로 보면 연료가 누유돼요. 가스나 가솔린이나 이 자체가 누유되면 어떻게 돼요? 제수업계 고압 케이블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화재 발생하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 호스들은 가스 호스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노후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진동, 뒤틀림 이런 걸로 해서 쉽게 파손되더라. 이게 고압 케이블 쪽에 혹시 접촉이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시들 보면 저도 이제 어젯밤에 술을 한잔하고 택시를 타봤습니다. 자기 위험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어떨 때는 뭐야? 뭐 핸드폰도 어떻게 돼요? 내비 있는 거 2개도 되기도 하고 홀 받는 것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러한 기기들을 장착을 할 때 전원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대부분 보면 휴지박스 끌어와요. 휴지박스. 아마 99%가 여기서 끌어올 겁니다. 끌어온 건 좋아요. 근데 정확하니 예를 들면 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데 여기에 전원을 끌어온다. 자 휴지에서 이제 끌어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아마 휴지를 딱 뺍니다. 발 2개 나오죠. 그렇죠? 배에서 피복을 벗겨서 여기다 엮어요. 엮을 때 어떻게 돼요? 한 3겹 4겹 단단히 엮으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휴지란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기기가 손상이 갔을 때 어때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끼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뽑았습니다. 자 전기는 어떻게 휴지를 빼면 딱 빼면 전기가 어떻게 돼요? 한 번씩 들어온 자리가 있겠죠. 그렇죠? 이쪽이 전원이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기기가 문제 있어가지고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휴지가 끊어져야 돼요. 자 방향은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90%가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걸 뒤집을게요. 뒤집어 끼니까 어떻게 돼요? 휴지 역할 하나요?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 내 어떤 자동차에 이러한 액세서리 기기들이 장착되어 있을 때는 휴지 방향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선을 뭐 어떤 기기를 장착하다 보면 배선이 어떻게 해요? 고무줄처럼 막 늘려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절연 실제로 접지 케이블 같은 거 어떻게 돼요? 튜브를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엔진 눈물 해가지고 쭉 늘려갑니다. 뭐하러 장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터리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차로 끌고 들어가요. 자, 차체는 마이너스다. 바퀴 휠, 뭐 스프링 모든 차체는 마이너스다. 근데 플러스를 끌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어떤 뭐 피복을 아니면 어떤 절연을 좀 단단히 해가지고 이걸 고정을 시키는데 고정을 시키나요?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전기 부하 용량에 맞는 램프를 작동을 해야 돼요. 장착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사장님, 내 차 라이트가 너무 흐려요. 라이트 전구 밝은 거 없어요? 하고 그걸로 교체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없어요. 시중고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라이트 전구는 바뀌었지만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더라. 자, 자동차는 제작 설계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배선 굵기 아니면 단자 넓이를 다 설계할 때 맞춰서 나옵니다. 자, 라이트가 밝은 것은 뭐예요? 일반 우리가 헤드라이트 로우 그러죠. 로우 평상시 55와트 쌍라이트 킬 때 몇 와트? 90와트. 근데 시중에서 판매한 것은 뭐예요? 그거 배잖아요. 그렇죠? 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밝기는 맞습니다. 자, 라이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라이트 커버가 유리로 돼 있었어요. 유리. 맞죠? 자동차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플라스틱 소재 카바로 만들었어요. 자, 밝으면 어떻게 돼요? 자, 빛을 쫙 비추면 라이트 켜면 밝으면 이게 라이트 커버가 견딜 것 같아요? 안 돼요. 탈색돼 버려 오히려. 순간은 좋겠지요. 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밝다 보니까 플라스틱 소재가 탈색이 돼 버려요. 이 자체가요. 또는 자외선, 햇빛. 또 안에 보면 순, 반사등 의자예요. 이 자체가 탈색되면 라이트는 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이트가 흐리다는 것은 전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라이트 커버 쪽에 보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기기를 장착하더라도 부하 용량이 맞는 거 꼭 좀 장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우리가 충전하거나 주의를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마 짜증나는 정전기. 여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정전기 발생하나요? 차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에 어떻게 돼요? 유난히 정전기가 많죠. 그렇죠? 저도 어떨 때는 어때요? 차 내릴 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차 내리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습관이 됐어요.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손으로 이러고 나와서 이거 힘으로 툭 치죠. 그렇죠? 칠 수밖에 없어요. 정전기 때문에. 자,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많습니다. 몇 배가 말이에요. 몇십 배가. 왜? 자, 우리가 실제로 정전기 발생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정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정전기 자체를 어떻게 돼요? 방전시켜버려요. 접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적고 또 우리가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옷을 입는데 소재가 뭐예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성분. 자, 자동차 시트도 뭐예요? 레자.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계속 부딪히겠죠. 그렇죠? 이게 정전기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더라. 근데 내가 어떤 주유소나 어떤 충전소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정전기 발생하는데 유증기나 가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그렇죠? 자칫 내가 딱 주유기를 잡는 순간 팍 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화재죠. 이게 화재. 자, 그래서 주유소에 가보면 충전소에 가보면 정전기 패드라는 게 꼭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 그려져 있죠. 그렇죠? 내가 충전할 때 주유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다 손을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정전기를 접지시켜요. 흘려버리는 부분. 나는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 안에 있는 물티슈 손 닦으세요. 손 닦고 한번 열을 젖어주고 그러고 가도 상관없어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로 인해서
실제로 겨울철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소화기 관련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야, 빨간 건 다 소화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죠? 빠르게. 어떤 건 게이지가 달려 있고, 어떤 건 게이지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소화기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모르면 이것도 마찬가지 독이 되더라. 자, 여기에 있는 소화기 봤을 때 게이지가 있는 타입, 이건 게이지가 있죠, 그렇죠? 게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게이지가 없어요. 게이지가 없다는 건 벌써 보면 뭐예요? 구형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소화기 수명은 10년이다. 10년 씁니다. 자, 이 소화기는 가압식이랍니다. 가압식. 압력을 계속 가해서 만들어요. 압력을 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가 금속입니다. 금속 철이에요. 철. 안에 계속 녹이 나면 어떻게 돼요? 폭발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게이지가 없는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자치센터 이쪽으로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폐기를 시켜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게이지가 있는 타입은 우리는 추갑식 일정한 압력을 질소켓으로 충전을 해서 만듭니다. 이 자체는. 근데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뭐예요? 단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불을 끌 때 분말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말가루 나옵니다. 언제 불쾌하잖아요. 자, 이 소화기로 예를 들면 딱 불이 났어요. 자, 이쪽 불이 났는데 소화기로 진화하기 위해서 2초 안에 껐습니다. 손잡이가 딱 움켜쥐고 2초 안에 껐으면 어떻게 돼요? 분말가루 계속 소화액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소화기 단점은 여기 또 있어요. 이건 한번 누르면 손잡이를 움켜쥐게 되면 이게 소진될 때까지 안에 통에 있는 분말가루가 다 쏟아질 때까지 10에서 15초 정도 계속 나옵니다. 불은 2초 안에 꺼졌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면 소화를 했어요. 불을 껐어요. 그때는 노즐 구멍을 손으로 꽉 막으세요. 막아칩니다. 힘껏 막아줘요. 막고 나서 어디다가 하수도에다가 버리면 돼요. 그걸 끝날 때까지 이 자체가 완전 소진될 때까지 이건 작동하는 거고요. 자, 이 추가압식 게이지가 있는 타입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손잡이만 작동시킬 때만 나오더라. 좋잖아요. 자, 이러한 장단점이 있더라. 또 이 소화기 보신 분 어디서 봤어요? 이 소화기 스테인리스 소재. 에? 우리가 혹시 제일 손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백화점 가면 우리 빨간 소화기 봤나요? 없을걸요? 아마 전국에 어디 백화점을 가든 간에 아마 이 빨간 소화기는 없어요. 왜? 그 소화기는 어떻게 돼요? 불이 났어요. 예를 들면 자, 순간 지나고 딱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분말가루 남잖아요. 그렇죠? 상품을 다 버려요. 상품을 여기 터치 좀 잠깐 좀 죄송합니다. 해주시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상품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열하니까. 자, 이 소화기는 하론 소화기랍니다. 하론 소화기. 하론 소화기로 해가지고 이것은 내용물이 액체입니다. 액체를 일정한 압력을 실제로 어떤 충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났을 때 쫙 손잡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를 때만 액체가 소화액이 딱 나와서 어떻게 돼요? 산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품에 대해서 손상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다 써요. 지금은요. 근데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일반 소화기는 빨간 것은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아마 음식점. 지금은 이제 이걸로 이제 바뀔 현재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CO2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건 조심하십시오. 자, 이산화탄소 자체 가스를 용기에 담으려면 어떻게 담아야 돼 이걸요? 가스를 담으려면 높은 압력을 가야 돼요. 압력을 쫙 합니다. 그러면 액체로 변해. 온도를 쫙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은 높지요? 아니면 실제로 영하권이다. 자칫 내가 이거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딱 손잡이를 눌렀어요. 유리창에